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가능학원의 강교수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320시간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개정판에 맞춰서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 필기 35문제인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리고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저항한다. 1번 외향성의 증가, 2번 능동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의존성의 증가, 5번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내향성의 증가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번 조심성의 증가는 문제에 대해 때론 중립을 지키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 신중해집니다. 4번 의존성의 증가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는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특성과 기억력 저하,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문제. 다음 중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대가족, 3번 다문화 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문제. 장기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번 고용보험, 2번 국민건강보험, 3번 국민연금보험,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1번 고용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진단, 치료,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합니다. 3번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신속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합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번 유방암, 2번 고혈압, 3번 파킨슨병, 4번 간경화, 5번 골다공증.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내뇌출혈, 뇌경색증, 중풍 등이 있습니다. 문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완료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뉩니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4번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서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문제.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실업급여, 5번 특례요양비. 정답은 2번 재가급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의 시설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양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5번의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몸 단장, 3번 기본 동작 훈련, 4번 환경관리,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 몸 단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표준 서비스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말벗은 정서지원 의사소통 서비스입니다. 3번의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의 환경관리는 시설 환경관리 서비스이고 5번의 청소 및 주변 정도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문제.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 들어 침대를 쓰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진다며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다. 1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문제.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번 학대 피해 노인은 장기요양시설장의 집에서 임시 보호한다. 5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2천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신고 의무자 및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번 학대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및 신속한 보호를 해야 합니다. 5번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을 퇴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입니다. 문제.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야한 농담, 2번 뒤에서 껴안기,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5번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정답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성희롱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야한 농담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2번 뒤에서 껴안기는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는 언어적 성희롱이고 5번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문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화를 내며 하던 일을 중단한다. 3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는다. 4번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5번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정답은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
장교양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는 1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2번 대상자의 방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3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번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우선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김 씨는 가족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센터의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아버지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부당 이익을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못 들은 척 한다. 2번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3번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4번 아버지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2번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입니다. 문제.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기저귀를 재사용해 줄 것을 강요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이 있는 날에만 재사용한다.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번 오염 정도가 적으면 말려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5번 보호자의 요구 사항을 기록한 후 재사용한다. 정답은요.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윤리 원칙에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이며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모소매 위쪽으로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합니다.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친구와 접촉할 때 감염된다.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1번 옴, 2번 두드러기, 3번 대상포진, 4번 피부 건조증, 5번 아토피 피부염. 정답은 1번 옴입니다. 그 밖에 옴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는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내며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말고 발라야 합니다. 문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짧다.
2번 완치 후에는 재발이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 3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정답은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노인성 질환의 경과가 길게 됩니다. 2번 완치 후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3번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4번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번 타액 분비 증가, 2번 위액 분비와 산도 증가, 3번 지방의 흡수력 증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번 쓴맛에 대한 미각 감소. 정답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타액의 분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2번 위액 분비가 저하되고 위액의 산도 저하가 발생합니다. 3번 췌장에서의 소화 요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5번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신맛과 쓴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문제.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2번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4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5번 전날의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정답은요. 1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혈압약 복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정상 체중이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3번 혈압이 올라가면 의사의 진료 후 처방에 따라 복용량을 결정합니다. 4번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5번 복용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즉시 복용을 하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을 하며 절대로 2배로 복용을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로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대상포진, 2번 골다공증, 3번 동맥경화증, 4번 고지혈증, 5번 신부전. 정답은 5번 심부전입니다. 문제.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당뇨가 있다. 2번 소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다. 3번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다. 정답은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든 특징이 있고 긴박류라고 합니다. 2번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잔류감이라고 합니다. 3번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우며 빈뇨 증상입니다. 4번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문제. 뇌간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전신마비와 의식저하, 2번 언어장애, 3번 좌측 편마비, 4번 양측 안구 통증, 5번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정답은 1번 전신마비와 의식저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손상 부위별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좌측 뇌 손상 시에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 즉 우측에 운동장애, 감각장애, 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고, 손의 손상 시에는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불균형을 보이게 되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개인 정체성 유지를 위한 방법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한다. 3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4번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5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은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2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착각 및 환각시 관리 방법입니다. 3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초조시 관리 방법이고, 5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하는 것은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무더운 여름 밖에서 책을 본다.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번 물구나무 서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번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요.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녹내장은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발작하기 쉬우므로 기온 변화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3번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 즉 물구나무 서기 등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 즉 윗몸 일으키 등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4번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5번 목이 편한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문제.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번 단기 기억력은 나빠지고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2번 건망증 등 인지기능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어서 치매와 감별해야 합니다. 3번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5번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노인의 주요 영양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다. 2번. 나트륨은 기준 이상 과다 섭취한다. 3번.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거의 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다. 4번. 칼슘과 비타민 D를 필요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한다. 5번. 75세 미만 고령자 중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답은 5번. 75세 이상 고령자 중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노인의 약물 복용 원칙으로 틀린 것은 1번. 약은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번. 가급적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3번.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번.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5번. 약 삼키는 것이 힘들면 쪼개서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약 삼키는 것이 힘들면 쪼개서 복용한다입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을 하면 성기능이 향상된다. 2번. 흡연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3번. 일일 적정 흡연량은 담배 10개 피이다. 4번.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에 비해 5배 정도 해롭다. 5번. 10년 이상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10년 이상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입니다. 문제.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2번.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7년마다 1회 접종한다. 4번. 인플루엔자는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5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차 기본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해야 하고 대상 포진은 65세 이상일 때 1회를 그리고 폐렴구균도 65세 이상일 때 1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문제.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은 1번 물은 매 20분마다 한 컵씩 마신다. 2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한다. 4번 헐렁한 옷차림에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5번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정답은 1번. 물은 매 20분마다 한 컵씩 마신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식사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3번.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은 자제해야 합니다. 4번. 외출 시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해야 합니다. 5번. 현기증이 있으면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문제.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를 할 때에는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번. 사적인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주관을 담아 기록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정답은 5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요양 서비스 기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3번, 장황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초점이 분명하고 간결하며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4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문제. 제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준수사항 전달, 2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3번, 대상자의 건강, 사고 등에 대한 정보 전달, 4번, 요양보호사의 입원이나 해외 출국 시 철저한 보고 필요성 전달, 5번, 요양보호사 복리 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그 밖에 내용은 원래 회의의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항암제 투여, 2번 혈액 투석, 3번 심폐소생술, 4번 산소 공급, 5번 인공호흡기 착용. 정답은 4번 산소 공급입니다. 그 밖에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등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대상자가 임종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신체적 변화는 1번 혈압 상승, 2번 변실금 증가, 3번 소변량 증가, 4번 근긴장도 증가, 5번 피부 발적 증가. 정답은요, 2번 변실금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임종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이 약해집니다. 3번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4번 근긴장도가 감소합니다. 5번 피부색이 점차 파랗게 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